네, 감독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긴 영화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 이제 이 작품을 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평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망각하고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이 영화를 즐기고 저도 사실 이렇게 보고 나서 너무 흥분돼 그런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러실 거라고 믿고 저도 또 전작인 아수라의 팬이기도 한데 그 아수리언 분들이 영화의 신이라고 부르는 김성수 감독님 이렇게 또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뒤에 이제 감독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 이제 객석 질문도 받고 질문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선물도 드리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네,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울의 봄 일단 제목부터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979년이죠. 그 11.26 사건을 통해서 유신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봄이 올 거라고 믿었지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12.12가 벌어지면서 그 봄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프라하의 봄을 봄 따서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해를 넘겨서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전까지를 이르는 말인데 이 오늘 보신 작품에서는 10월 12일 그날 벌어졌던 9시간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 12.12 이날에 좀 주목하신 이유, 이 시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언제였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 만들게 된 계기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팀들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뭐 지하철 파업도 하고 또 지금 시간도 이제 영화가 길어서 늦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앞에 빈자리에 내려와서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시간 맞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도 많이 안 댕기고 그러니까 일찍 가시는 분들은 너무 벅찬 감동을 갖고 가시는 걸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용감하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배려의 신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서 어떻게 동정표라도 받아보려고. 이 영화를 제가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겠다고 한 거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좀 특별한 그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큰 잔치가 저희 형님의 그 장손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큰 형이 낳은 첫 아들이 첫돌을 맞이한 날이 79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한남동이었는데 이슬람교 밑에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높은 데 있어서 바로 앞 직선거리지만 이제 한남동 총장 공간이 보이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합법적으로 너는 오늘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장갑차를 봤어요. 지금 현재는 제일기획이고 예전에는 거기가 뉴용산 관광 호텔이었는데 그래서 장갑차를 보고 막 따라갔는데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 옆으로 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외무공간,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인데 그 앞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호기심이 왕성할 때니까 보려고 육교를 넘어갔는데 육교 중간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저씨들한테 막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따다닥 났어요.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저보다 그 아저씨들이 먼저 앉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저도 갑자기 놀라서 앉았는데 그 아저씨들이 빨리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 자세로 이렇게 육교를 내려와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없었는데 그런 싸움 구경은 너무 좋아해갖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제 친구네 집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인데도 오들오들 떨면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총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궁금증으로 너무너무 그 일이 지금 저 총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왜 쏘는가가 궁금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신군부가 이게 성공한 그 반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일을 꽁꽁 숨겼어요. 그런데 알고 싶었는데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 대학 시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던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밝혀버린 거죠. 그럴 때 제가 한 16년, 7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접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이제 어쨌든 대단한 일이라는 건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군부가 쉽게 무너져? 그것도 하룻밤 만에? 이렇게 무력하게? 그러니까 그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저희 20대를 채웠던 내내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어처구니없게 우리가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는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90년대 초반은 그것이 밝혀졌어도 좀 그런 거를 영화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가라는 게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근데 그 시나리오는 다큐멘터리처럼 돼 있었어요.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지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냥 하면 이게 이제 반란군의 승리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주춤했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좀 장르 영화처럼 재밌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재밌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좀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만행 또는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끝까지 맞섰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부각시키고 또 그들 중에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되면 이거는 관객들이 그들의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의 기록을 낱낱이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결심을 하시고 주인공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또 정우성 배우지 않습니까? 또 정우성 배우라고 하면 감독님의 작품이죠. 비트를 시작으로 태양은 없다, 무사 그리고 아수라 이어서 이렇게 5번째 만남인데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결심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정민 씨가 전두광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작에서 박성배 안남시장도 했었고 그리고 아수라 끝나고 이제 2018년에 정민 씨가 하는 리차드 3세라고 섹스피어 연극 중에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악랄한 왕이고 내면이 삐뚤어진 사람에 대한 연극을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3년 뒤에 한 번 더 이제 캐스트를 바꿔서 한 연극을 다시 봤는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 씨가 이 전두광 역을 해낸다면 정민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본인이 처음에 좀 걱정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한번 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악인의 끝판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대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수도 경비사령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5공학이라든가 실제 그 기록으로 통해서 그 당시의 수도 경비사령관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불같은 분이고 또 그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 속에 있는 그 이제 수도 경비사령관은 그분하고는 좀 성격도 다르고 그날 했었던 행적이나 행동도 완전히 다른,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뒤에 막 하는 그 가상의 어떤 그 상상력이 가미된 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인물, 다른 이름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고요. 대신 그 인물은 그